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푸근하게 했습니다. 기온만 놓고 본다면 6월 초 여름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강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올랐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좀 변덕스러운 날씨,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원주시에도 인사청문회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논의 중인데요.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가 희망택시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체제 개편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강원 대표 쇼핑 축제죠. 강원 세일 페스타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 철거냐 복원이냐를 두고서 논란이 있었던 아카데미 극장이 결국 지난 31일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고공농성이 벌어지는 등 반대단체의 강한 항의에 수차례 공사가 지연되었지만 원주시는 지난 30일 공사를 재개했고 이 폐기물 처리와 주변 정리 등의 후속 작업은 다음 달 중순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고강도의 긴축재정 기조 아래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강원 노인 복지 예산은 증액된 반면 청소년 사업의 예산은 대부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인 가을 배추의 출하를 앞두고 강원도 내 곳곳에서 매년 뿌리 혹병 등의 병해충이 반복되고 또 지난 26일 갑작스러운 우박까지 떨어지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도 관계자는 국가재난 시스템을 통해서 오는 11월 8일까지 피해 접수를 진행하고 이후에 우박 피해 면적이 30헥타르 이상일 경우에 인접 시군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발의되면서요. 지금 원주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입법 예고를 거쳐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이제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원주시의회 운영위원회죠. 김지현 위원장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청문회 관련 조례가 현재 이제 시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어떤 정도로 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조례는 통과됐고요. 예. 이제 인사청문회 관련돼서 시작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주시로.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 청문회 대상은 뭐 어느 기관의 이제 기관장들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일단 원주시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47조 2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공단의 이사장인데 원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원주문화재단 대표,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원장, 그리고 원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군데가 포함되는 건가요? 이제 앞으로 내년에 우리가 새로 설립하게 될 원주 미래산업진흥원 이렇게까지 보시게 될 수 있죠. 네. 아,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청문회는 이 중앙행정부의 이제 청문회는 이제 많이 봤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제도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좀 알고 있습니다만 뭐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좀 약간 다른 점이 있나요? 다른 점이라고는 이제 행정부의 경우 인사청문회 대상은 공직자 후보들 가운데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단 및 우리가 출연하는 기관의 대표라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런데 뭐 현재 정부의 청문회도 이미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정보 요구 제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청문회가요.
뭐또 답변할 의무도 없다고 하는데 이게 좀 실제로 좀 예. 내용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인사청문회 조례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인사청문 대상에 대한 제출 서류들을 명시하고는 있으나 네. 뭐 출석 요구 역시 규정하고 있죠. 근데 아무래도 원주시만의 차별성 있는 조항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행 과정 속에서 철저한 자료 검증과 요청 그리고 실효성 있는 지지를 통해서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는 도록 양 정당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자체 산하 단체장에 이제 그 시장이 지자체장이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뭐 시의회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뭐 좀 감독하거나 좀 인물을 뭐 검증하거나 이런 제도는 전혀 이제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없었나요? 뭐 낙하산 인사 같은 거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지금까지 현재 원주는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민속팔기에서 벌써 이제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기관장들을 벌써 선임을 했죠. 네. 그러는 과정 중에서 보면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정관을 바꿔서 사실 선거운동을 도와줬던 의사분을 대표로 선임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문 자격이라고 보기 좀 애매한 전직 시의원 1차에서 탈락을 했었죠. 심사위원들이. 근데 2차에서 선정을 시켜서 이것도 또 의구심이 들었죠. 하지만 이제 사실 의회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들의 인사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뭐 사실 출자 출연 기관은 아니지만 뭐 영상미디어 센터장 같은 경우도 뭐 심사위원이 지원한 사람의 학과 뭐 동기, 직장 동료인 사람이 또 심사를 봤었고 체육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없는 분들을 이렇게 넣었다라고 어제 언론에도 나왔죠. 뭐 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사실 시민들의 의구심의 소리가 그게 다 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는 새로 설립되는 미래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양 정당에서 의원들이 나왔을 때 인사청문회 위원들이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또 이것도 또 야당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줄지 그것 또한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뭐 청문회 개최가 가능합니다만은 이 청문회 결과를 또 지자체장이 수용하지 않아도 또 제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또 한계는 있겠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이런 또 단점, 뭐 한계를 또 극복하기 위한 보완책, 그럼 어떤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이게 인사청문회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서 그렇게 명시를 했어요. 네. 지방자치장은 요청할 수 있다. 네.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사실 그걸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네. 일단 현재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참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인사청문회 요청이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원주시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어서 타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한계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할 수도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정하게 있는 거는 사실 시민사회의 관심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이 인사청문회 조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지만 시장이 독단적으로 청문회를 거부하거나 낙하산 인사를 못하게 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모든 권력은 시민들로부터 시장이 부여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의 결정도 시민들로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꼭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이제 그 청문회가 또 실시되면서 또 이제 사실 그 지방에서는 뭐 새롭게 또 처음 본 어떤 그런 또 광경 풍경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게 또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를 또 기대하면서 좀 지켜보겠고요. 다른 내용 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국장이 결국 이제 철거가 되었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 뭐 업무 방해로 또 이제 뭐 관련자들이 입건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구속 영장 뭐 청구까지 이루어졌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우리 위원장님도 그 부분 좀 많이 이제 고민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좀 소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너무 허망한 거죠. 시민사회에서는 네. 이렇게 정말 아직도 법적 검증이 남아 있고 그리고 뭐 위법의 소지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거를 진행했나 라는 것에 저 또한 시민들과 같은 마음이고요. 근데 이제 사실 앞으로 향후의 대책들에 대해서 이제 원주시는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 성면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문화재 근처에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 소재가 필요하고 시민사회에서도 이제 그거에 대한 분명히 책임을 원주시에 물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과연 시의회 의원들이 동의를 했고 시장이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지에 대해서 저도 그분들한테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될지에 대해서 현재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해당 시민단체 관련자들이 이제 수사를 또 받게 됐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법원의 판단이겠지만 네. 사실 그분들이 사실 무슨 특정 조직을 결성하거나 그다음에 집회에 투입됐던 기본의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시민사회에서 영화를 좋아하고 그리고 문화를 좋아했던 분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마치 뭔가 특정 조직을 만든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도록 만들고 있는 모습들이 안타깝습니다. 시민들이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분들을 많이 인정해 주셔서 그분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비가 이제 리모델링 비용으로 30억 원이 이제 확보돼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결국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끝났죠, 알겠습니다. 끝났다고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좀 많은 분들이 여기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의회 김지현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에서는 현재 희망택시를 운영 중이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희망택시 운영 방식이 내년부터 개편된다고 합니다. 좀 여러 가지 편의를 좀 더 증진시키겠다는 것인데 오늘 좀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윤희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희망택시 일단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희망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운영하는 택시인데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곳 또는 정류장으로부터 1km 이상 떨어진 세대 그리고 버스가 하루 3회 이하로 운행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택시 요금의 일정 요금만을 주민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한 번 택시를 탈 때 100원 혹은 1,400원만 지불하고 택시를 탈 수 있습니다. 문막과 소초면, 흥원면을 비롯한 1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희망택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한정된 예산으로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희망택시 이용은 특히 지난 2021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부터 이용자가 급증했는데요. 시내버스 운행이 감축되면서 희망택시 이용자가 크게 늘었고 이때 이용자의 90% 이상이 노인이었습니다. 희망택시가 시내로부터 떨어진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면서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용자로 선정되더라도 한 달에 최대 4번까지 이용할 수 있는 등 한계가 있어서 원주시가 내년부터 이용 편의를 확대합니다. 원주시 대중교통과 택시팀 조태근 주무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580여 명 정도가 이용하고 계시는데 1인당 지원하는 횟수를 월 4회 정도로 제한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한정적인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 횟수를 많이 드리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희망택시 대상 마을이 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희망택시 지원에 대해서 만족하는 주민들도 많이 계셨고 또 운행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이번 희망택시 전면 개편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기 때문에 2024년부터는 희망택시 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가 좀 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망택시 내년부터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 방식이 개편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네, 현재 희망택시는 이 마을별 버스 운행 요건 등의 상황을 감안해서 주민 부담이 1,400원인 택시와 100원인 택시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한 후에 전체 비용 중 1,400원 혹은 100원만 주민이 부담한 후 나머지는 지급받은 교통 충전 카드를 통해서 결제하면 됩니다. 이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용 요금과 이용 횟수 또 이용 방식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먼저 1,400원 택시는 중앙시장과 기독병원 등의 거점을 정해서 이 거점까지만 운행이 됐는데 거점 운행 방식 대신 원하는 목적지까지 바로 운행하도록 변경이 됩니다. 또 요금 체계도 1,400원으로 일원화해서 이젠 통일된 방식으로 운영하고요. 희망택시 이용 대상 주민 1명당 한 달에 4번이었던 이용 횟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월 이용 횟수를 제한하는 대신 마을별 지원 금액을 설정해서 이 한도 안에서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그중에서도 주민들의 요청이 가장 많았던 부분이 희망택시의 이용 횟수 확대였는데요.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호저면 주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게 엄청 어렵더라고요. 70인데 그 희망택시 그거 하는 게 거진 한 3년 만에 그거를 됐어요. 그래서 그거 희망택시 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집에서 이제 불러서 저는 이제 의료원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의료원하고 또 중앙시장을 어쩌다가 제가 이제 뭐 저희 마을에는 시장이 없으니까 시내를 나가야지 되는 건데 버스 타는 거는 제가 좀 안 아팠을 때는 그런 대로 그냥 막 1시간씩 2시간씩 그게 자주 없잖아요. 이 버스가. 그나마라도 그래도 감사하게 2번 나오는 걸로 지금 해서 감사하게 타긴 타는데 한 달에 몇 번 정도만 좀 나가게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좋으면 하는 게 엄청 바람인데 그게 굉장히 저는 소망이죠. 네. 자, 일단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분들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어르신들 아니겠습니까? 좀 바뀌는 점 좀 잘 또 이제 홍보하고 좀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네, 원주시는 11월 6일까지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는데요. 희망택시 운행 지역인 10개 읍면동에서 희망택시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개편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또 주민의 불편 사항을 들을 계획입니다. 또 원주시는 주변에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분이 있다면 이 개편 내용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강원도 대표 쇼핑 축제죠. 2023 강원 세일 페스타가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강원 세일 페스타, 강원도 기업가 소상공인 또 시군이 함께 참여해서요. 위축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행사라고 하죠.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지역발전부 온라인 사업팀의 허훈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예. 강원 세일 페스타 제가 뭐 강원도 대표 쇼핑 축제다라고 좀 소개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좀 간략하게 먼저 행사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강원 세일 페스타는 도내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가 상생하는 소비진작 행사로 강원 특별자치도 대표 쇼핑 축제입니다. 올해는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강원도몰에서 최대 70% 할인, 제휴 쇼핑몰인 롯데온, SSG, 우체국 쇼핑 할인 판매전, 오프라인 기획경 등 많은 할인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6일간 진행되는 특대 첨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미 지난달 16일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달 말까지 이 행사가 진행되는군요. 네. 뭐 강원도민이 아니더라도 모든 분들이 할인 이벤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물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참여가 가능하고요. 많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행사가 진행되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청정 강원의 우수한 제품을 착한 가격에 구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10월 16일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현재까지 네. 소비자들 또 도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기다려주신 만큼 행사 당일부터 제품 판매가 잘 되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도몰과 저희 17개 시군몰은 쿠폰이 매주 화요일 날 발행이 됩니다. 조금만 접속을 늦게 해도 이미 준비한 쿠폰이 모두 소진될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요. 네. 또한 롯데온이나 SSG, 우체국 쇼핑에서도 최대 30% 할인 판매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그 부분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 자, 화요일마다 쿠폰이 발행되고 이게 금방 또 소진된다고 했는데 쿠폰이 네. 어떤 겁니까? 할인권인 건가요? 저희가 강원특별시도 대표 쇼핑몰인 강원도몰과 예. 저희 17개 시군몰이 있는데요. 거기 저희 매주 화요일 날 제품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이 발급이 됩니다. 네. 그 할인 쿠폰을 받아서 이제 더 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으십니다. 이것도 아시는 분들은 그냥 화요일마다 아주 그냥 준비를 하고 있겠군요. 네네. 예.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2022년 강원 세일 페스타는 기간 동안 한 16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되었습니다. 네. 특히 강원 세일 페스타 온라인 행사를 추진한 강원도몰에서는 2021년 대비 거래량이 47% 증가했고요. 신규 회원도 5,733명이 증가하는 등 강원 세일 페스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행사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작년이 그랬고요. 올해는 매출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로 설정돼 있습니까? 매출 목표는 따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진행되는 수준으로 판매량을 보면은 네. 작년보다 더 많은 판매가 일어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도내 기업과 소상공인한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입점해서 이제 판매되는 상품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품이 골고루 잘 판매가 되고 있지만 그중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쌀과 한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분들이 가족들의 건강과 즐거운 식사자질을 위한 제품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먹을거리, 가장 기본이 되는 먹을거리가 또 가장 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이 품목이로군요. 네네. 또 SNS를 활용해서 강원 상품권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좀 어떻게 참여를 하는 거죠? 11월 10일까지 도내 숨은 맛집과 알려지지 않은 가성비 제품을 판매하는 점포를 방문하시고 인증 리뷰를 자신의 SNS에 업로드하시면 선착순으로 600명께 모바일 강원 상품권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방문 리뷰 업로드는 최대 3회까지 가능하고요. 인증 방법은 네이버 영수증, 블로그 리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인증하시고 네이버 폼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강원특별시도 상권활성화센터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공지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연령대가 젊으신 분들이 또 많이 또 참여를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네. 사실 이게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좀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권장하는 것이 또 이제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이제 시행이 되는 것 같군요. 또 올해 행사에는 특별하게 도민과의 상생 행사도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내용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저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강원쌀 페스트에서는 대형마트 할인 행사와 도내 유명 기업인 설성목장, 일동 후디스, 해피룸 같은 기업에서 우수 제품을 자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 제품, 시즌 상품, 플리마켓, 수산물 특판전, 축산물 소비 행사 등도 도민이 상생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3 강원 세일 페스타 이달 말까지 진행되고요. 좀 티켓이라든지 여러 쿠폰이라든지 좀 잘 파악하셔서 슬기로운 또 소비 생활 하시길 또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진흥원 지역발전부 온라인 사업팀의 허훈 팀장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